데이터 분석 입문 강좌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강원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파이썬 개발 환경 주피터 노트북 실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피터 노트북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다양한 실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한 코딩 기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본학습을 한 이후에는 주피터 노트북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한 다양한 실행 방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해서 코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피터 노트북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것은 코드와 문서를 셀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실행하는 웹브라우저 기반 개발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나 방정식, 시각화, 또한 설명 텍스트 이런 것들을 문서에 포함할 수 있고요. 공유할 수 있는 오픈소스 웹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데이터 정리 및 변환, 또 수치 시뮬레이션, 통계 모델링, 기계학습 이런 데 바로 주피터 노트북이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파이썬을 코딩할 건데요. R이나 줄리아라고 하는 언어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주피터 랩은 주피터 노트북의 다음 버전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활용할 수가 있고요. 다른 통합 개발 환경과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탐색기처럼 폴더와 파일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내가 개발을 한 노트북을 이렇게 화면에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피터 노트북의 홈페이지는 jupyter.org고요. 자, 이 주피터라고 하는 거는 인터프리터예요. 파이썬의 또 다른 인터프리터인데 얘는 수십 개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대화형 컴퓨팅을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단순히 파이썬만을 위한 개발 환경이 아니라 줄리아 등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관련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피터 노트북은 브라우저에서 실행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브라우저 기본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 앱을 누르셔서 여러분들 띄어지는 화면에서 이렇게 웹에 해당하는 웹 브라우저를 여러분이 크롬으로 설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엣지도 오르내진 않지만 아마도 여러분들이 크롬을 더 많이 활용하시니까 많이 쓰시는 브라우저를 활용하시는 게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나콘다를 설치한 이후에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 메뉴가 6가지가 나오고요. 자, 여러분들은 바로 이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바로 큰 문제 없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 시간에도 봤지만 이 아나콘다 내비게이터를 띄운 다음에 그 내비게이터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 자체가 굉장히 프로그램이 뜨는데 시간이 걸려요. 굳이 그렇게 두 번에 걸쳐서 실행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바로 이거를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요 아나콘다에 대한 주피터 노트북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좀 더 알고 싶고 다른 자료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기에 기술되어 있는 다른 사이트를 다음 사이트를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본 화면이 여러분들이 맨 처음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한 화면이고요. 이 보시는 것처럼 크롬 브라우저에 이렇게 실행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처음에 실행한 화면을 보면 아무것도 난 한 게 없는데 폴더도 많고 뭔가가 많이 보입니다. 이거를 보고 저도 처음에 많이 놀랐는데요. 이게 뭐냐 이거죠. 바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실행되는 폴더가 C 드라이브 밑에 현재 여러분들이 로그인한 유저즈 사용자 밑에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 이름 하부의 폴더입니다.
근데 이 하부의 폴더가 기본적으로 윈도우즈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파일과 폴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순간 이게 뭘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일단은 이거를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이 New를 눌러서 밑에 보이는 파이썬 3라고 하는 걸 선택하시면 새로운 빈 노트북 파일이 열릴 겁니다. 그럼 거기서 코딩을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실제 노트북, 주피터 노트북을 처음 실행하시면 이 검은 프롬프트 창이 시작이 돼요. 요게 뜰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해주는 서버가 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거를 하시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창을 종료하시면 안 돼요. 이 창을 절대 종료하시면 안 되고 그냥 놔두거나 이거를 눌러서 최소화시켜 놓고 다른 작업들을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좀 전에 봤던 요 실행 화면에 요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러한 데이터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요, 이렇게 Serving Notebooks from Local Directory 에서 이렇게 요 디렉토리에서 현재 노트북이 서비스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게 나오죠. C 드라이브 밑에 유저주 밑에 유저 밑이다. 이런 경우에는 유저라고 하는 사용자로 로그인을 한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또 제가 이렇게 쳐놨는데 이러한 정보가 보여요. 로컬호스트 8888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use Ctrl C to stop this server 해가지고 여러분이 Ctrl C를 누르거나 아니면 그 윈도우즈를 종료하면은 이 윈도우가 종료가 됩니다. 자, 다음은 주피터 노트북의 다양한 실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실 요거는 좀 어렵다고 느끼신다고 한다면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요거를 알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내가 원하는 폴더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명령어로 직접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자, 명령어는 요거예요. 파이썬 띄고 -m 띄고 노트북이라고 치거나 두 가지 명령이 똑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바로 주피터라고 하고 스페이스 한 칸을 띄고 노트북이라고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치면은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느냐? 현재 아나콘다의 파이썬 EXE가 패스상의 가장 앞쪽에 위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나콘다 설치 폴더 요것이 패스상의 앞쪽에 있어야 돼요. 또 현재 아나콘다의 jupyter.exe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명령어를 실행한다는 거는 요걸 이용하는 거고요. 요거를 이용하는 거고 여러분이 파이썬을 이용한다는 건 이걸 이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용할 때는 요게 앞쪽에 있으면 되고 요거 이용할 때는 바로 요 주피터가 어디에 있냐면요. 명령어가 아나콘다 설치 폴더 밑에 스크립츠 하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츠 폴더가 패스상의 앞쪽에 놓이면 돼요. 근데 이게 없다, 패스상에 이거 없다, 그러면 이거는 실행이 안 돼요.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나콘다에서 설치를 했을 때 주어준 아나콘다 프롬프트 있죠. 자, 그거를 열면 항상 패스에 요 두 개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나콘다 프롬프트에서는 여러분이 디렉토리를 이동해 가지고 이 명령어를 치면 항상 작동을 합니다. 자, 만일 여러분들이 아나콘다 프롬프트가 아니라 일반 명령 프롬프트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원하는 패스를 앞쪽에 갖다 놓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뉴 시스템 환경 변수 설정을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 윈도우즈 검색창에 시스템 환경 변수 설정이라고 치시면 메뉴가 뜨고 그거를 기동을 하면은 요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환경 변수를 누르는 거예요. 그럼 이 화면이 떠요. 그럼 이 화면에서 여러분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요거를 새로 만들기에서 만드신 다음에 위로 이동을 통해서 이걸 꼭대기로 쭉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있던 게 위로 쭉 올라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나콘다 3 -23 -09라고 하는 게 아나콘다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라고 가정했을 때 그거와 스크립트를 앞쪽에 갖다 놓는 거죠. 자, 그러면 그냥 일반 윈도우즈 명령 프롬프트에서도 파이썬 -m 노트북,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번에는 그러면 그게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명령어를 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명령어를 치는 한 가지 방법은 일단 명령 프롬프트를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명령 프롬프트를 아무 데서나 띄우거나 윈도우즈에서 띄우면 내가 이동돼야 될 폴더로 옮겨가기가 불편할 수가 있죠. 뭐 cd라든가 이런 명령어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탐색기를 여세요. 탐색기를 열고 내가 주피터 노트북을 기동할 시작할 폴더를 하나 정하세요. 자, 그게 만약에 intro data analysis다. 그럼 내가 앞으로 이 폴더 하부에다가 주피터 노트북의 소스 파일을 계속 저장하겠다 라고 가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폴더를 만드신 다음에 여러분이 이 폴더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 패스가 나와요. 근데 이 패스가 나오는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명령어를 치실 수가 있어요. 편집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cmd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탐색기 패스가 나오는 부분에 cmd를 입력을 해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도수 명령창, 명령 프롬프트창이 뜹니다. 자, 또는 폴더에서 Shift, 이 폴더의 Shift를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여기에서도 파워쉘 같은 게 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도 되는데 저는 이걸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를 띄웠어요. 명령표를 띄웠는데 이게 일반 윈도우즈에서의 명령 프롬프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제가 where python이라고 한번 쳐봤어요. 자, 현재 너가 파이썬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달라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화면에서는 아나콘다에도 파이썬이 있고 보시는 것처럼 파이썬 3732에도 파이썬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표준 파이썬, 바로 요거는 아나콘다 파이썬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나콘다 파이썬이 앞쪽에 있어야 돼요. 앞쪽에. 그래야 내가 파이썬이라고 치면 요거를 실행한다는 얘기야. 요거를 실행해야 아나콘다에 있는 노트북을 실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파이썬 -m 노트북이라고 치시면 요거는 -m 노트북이라고 하는 거는 라이브러리 모듈을 스크립트의 형태로 실행시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잘 실행이 되면 아까 봤던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창은 명령 프롬프트는 종료하시면 안 돼요. 그냥 놔두셔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동으로 여러분 크롬이라든가 엣지에 노트북이 딱 뜰 겁니다. 그거를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브라우저에 노트북이 뜹니다. 자, 이 노트북의 상단에 보면 주소가 로컬호스트 8888에서 간단하게 떠요. 이렇게 뜹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그 폴더에 이미 파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이고요. 자, 노트북 파일은 확장자가 바로 ipynb라고 하는 확장자를 갖습니다. 그래서 ipy라고 하는 거는 인터프리터인 ipython을 의미하고요. nb는 뭐겠어요? 바로 노트북을 얘기하죠. 그래서 ipython 노트북을 딴 ipynb가 이 소스 파일의 확장자예요. 앞에는 여러분들이 뭐 아무거나 편한 대로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물론 한글도 가능합니다. 한글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띄우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를 더블클릭하거나 얘를 더블클릭하면 이 파일이 바로 노트북하고 주피터에 연결이 돼서 서버에 연결이 돼서 소스 화면이 기동이 됩니다. 자, 탐색기에 폴더 표시줄에서 실행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좀 전에는 어떻게 실행을 했냐면요. 명령 프롬프트에서 명령어를 썼죠. 근데 좀 더 쉬운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요. 명령 프롬프트 실행을 하지 말고요. 그냥 보시는 것처럼 탐색기에서 내가 실행할 장소를 폴더를 클릭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 패스가 나올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클릭을 하면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여기에다 명령어를 치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다 이렇게 명령어를 쳐도 또는 요거. 그래서 python-m 노트북 또는 주피터 노트북 두 가지가 다 돼요. 이걸 치면 똑같이 도스 프롬프트가 열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항상 전제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뭐냐? 시스템 변수 패스에 바로 요 두 가지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나콘다 설치 폴더가 패스상에 있거나 요게 있으면 요걸 실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나콘다 설치 폴더 하브 스크립트까지 되어 있으면 요 스크립트 폴더 하브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가 주피터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실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자,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요 패스를 넣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시스템 환경 변수 설정에서 시스템 변수에 추가해서 맨 상단으로 이동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나콘다에서 제공해주는 프롬프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설치된 메뉴에서 속성을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저희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메뉴에서 실행을 하면 유저즈 밑에 로그인한 사용자 하브의 폴더가 떠요. 자, 이 폴더를 옮기기가 귀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폴더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주피터 노트북의 파일 위치 열기를 선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실행하시는 이 주피터 노트북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파일 위치 열기를 클릭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요 주피터 노트북에 바로 가기 화면이 보입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속성을 누르면 이 속성을 수정할 수가 있는데 이 속성 안에 실행이 되는 폴더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바꾸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요. 제가 여기가 속성이 현재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 대상을 보고 맨 오른쪽 끝으로 이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바로 %% 사이에 유저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내가 원하는 폴더가 이거라고 한다면 요거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요 % 유저 프로파일 % 부분을 대체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체를 하고 여러분이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후에 메뉴를 통해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시면 하브 폴더가 바로 지정한 C 드라이브 밑에 인트로 밑에 데이터 어널리시스에서 주피터 노트북이 기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방법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명령어를 치는 방법, 또 하나는 주피터 노트북의 메뉴상에 설정을 바꾸는 방법을 했어요. 그럼 이 두 가지를 적절히 활용하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새로 만드는 어떠한 폴더에서 간혹 사용할 거다. 자, 이 폴더가 퍼머넌트한 게 아니다. 영원한 게 아니다. 이거 그냥 쓰고 좀 이따 지울 거다. 라고 한다면 그러한 거는 바로 명령어로 치는 방법이 낫겠죠. 그래서 이 방법 1이라고 하는 게 명령어를 직접 치는 방법이에요.
명령어라고 하는 거는 python-m 노트북 이렇게 치는 걸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어요? 주피터 띄고 노트북을 치는 방법. 자, 이 두 가지 방식의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명령 프롬프트를 열거나 아니면 탐색기에서 바로 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내가 아예 그냥 고정된 폴더를 거의 매번 쓸 거다, 안 바꿀 거다라고 한다면 아예 주피터 노트북 메뉴상에서 방법 2로 유저 프로파일을 바꿔버리는 거죠. 자, 그럼 계속 그 메뉴만 눌러도 되니까 다음부터는 이 방법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한 코딩 기초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피터 노트북 내부는요, 이 셀들이 있는데 코딩할 수 있는 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셀을 보면요, 색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녹색 생일 경우에는 이 셀이 에디트 모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커서가 나타나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상황에서 ESC, Escape를 누르면 파란색으로 변해요. 그 파란색은 뭐냐? 커맨드 모드예요. 어떤 명령어를 내릴 수 있는 모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게 친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Escape를 누르면은 커맨드 모드로 가고요. 그때 엔터 키를 누르면 에디트 모드로 넘어가요. 그래서 Escape 키와 엔터 키를 적절하게 이용을 먼저 하시는 거를 처음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Escape 엔터, Escape 엔터. 자, 셀이 종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두 가지 셀만 알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코드 셀이고요. 하나는 마크다운 셀. 근데 마크다운 셀은 텍스트 셀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문서를 쓰는 건데 그 안에 포맷이 마크다운 포맷을 씁니다. 그래서 마크다운 셀 또는 텍스트 셀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마크다운 형식의 문서 편집이에요. 자, 마크다운은 뭐냐? 자, 이거는 따로 우리가 학습에서는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좀 학습을 해주세요. 왜냐? 쉬운 거라서. 이거는 HTML보다도 훨씬 더 쉬운 마커 랭귀지예요. 그래서 이걸 마크다운이라고 합니다. 마크다운. 그래서 마크다운 셀은 이런 형식이에요. 자, 요 샵이 뭐냐면 헤드라인, 제목줄이야. 가장 큰 제목이 샵 하나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마크다운 셀인지 코드 셀인지를 주피터 노트북에서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느냐? 자, 주피터 노트북은 재미있게도 코드 셀인 경우에는 이렇게 인 번호가 붙어 있어요. 앞에. 그런데 마크다운 셀 앞에는 없어, 아무것도. 그래서 이게 마크다운 셀이고요. 얘는 문서를 편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드 셀은 말 그대로 파이썬 코드를 담는 거죠. 파이썬 코드를. 여러분 아시는 프린트에 나오죠.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 결과가 밑에 나와요. 바로. 자, 얘를 실행하면 이거의 포맷으로 보이죠. 자, 코맨드 모드에서 셀 종류를 변환할 수가 있어요. 자, 셀을 제가 텍스트 셀과 코드 셀이 있다고 했는데 텍스트 셀과 코드 셀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자, Escape를 눌러서 코맨드 모드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M이나 Y를 누르면 그 셀이 변화가 돼요. M을 누르면 이건 마크다운의 M이겠죠. 마크다운 셀로 변화가 되고요. Y를 누르면 코드 셀로 변화가 돼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요? 바로 코맨드 모드에서 하셔야 돼요. 코맨드 모드. 자, 이게 익숙지가 않거나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원할 때는 구글링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미 찾아놓은 이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요한 셀을 실행하는 방법인데요. 셀을 실행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게 이걸 거예요. Shift Enter. 자, Shift 키를 누르시고 엔터를 누르세요. 셀을 코딩을 다 끝났어. Shift 엔터를 누르시면 현재 셀을 실행하고 다음 셀로 이동합니다. 다음 셀로. 근데 다음 셀이 없다라고 한다면 다음 셀을 만들어줘요.
자, 중간에 내가 셀에다가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셀을 삽입을 시키고 싶을 때는 Alt Enter를 쓰세요. 현재 셀을 실행하고 다음 셀을 삽입합니다. 자, add 한다고 생각하면은 Alt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요. 자, Ctrl Enter는 현재 셀을 실행하고 포커스가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고 계속 엔터 키를 누르면 현재 셀을 계속 실행합니다. 그래서 현재 셀만 실행하려면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 여러분이 만약에 일장에 대한 내용들을 렉처 01 노트북 인트로 IPyMB라고 했다고 한다면 파이썬 점검이라고 하는 마크 셀을 만들고, 자, 1번에는 import CSS 버전, 2번 셀에는 import site, get site package. 이거 실행하면 실행한 화면이 밑에 이렇게 뜨죠. 자, 여러분이 이걸 저장해서 다른 데로 가져가도 이 결과가 계속 보여요. 바로 이게 노트북의 장점입니다. 소스와 결과와 문서가 하나의 자료에 다 보인다고 하는 거죠. 자, 다음이 여러분 코딩할 내용이에요. 기본 자료형, 연산자. 자,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지난 학기에 배웠던 파이썬이죠. 여러분이 이걸 보시고 한번 코딩도 해보시고 주피터 노트북에 좀 더 친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내장 함수 해가지고 제가 div 모드, int 뭐 이런 것들을 쭉 해봤어요. 여러분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습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거는 코드와 문서, 또 실행한 결과가 함께 있는 소스예요.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고요. 바로 실행 명령은 주피터 노트북, python-m 노트북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꼭 패스가 아나콘다 설치 폴더와 아나콘다 설치 폴더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이 상단 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피터 노트북의 편집의 실행을 좀 보시면, 자, 모드는 에딧 모드와 커맨드 모드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커맨드 모드에서는 M이나 Y로 마크다운 셀과 코드 셀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